안녕하세요. 정보작전의 모든 것, 인텔 오퍼레이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텔 오퍼레이터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정보작전 전문 훈련 기관으로 실제 정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전 이론과 테크닉을 훈련합니다. 인텔 오퍼레이터스는 국정원, 국방정보본부, 민간 전략 컨설턴시 등 공적 그리고 사적 정보 계통에서 이용하는 실제 지식과 실무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합니다. 다시 말해 국정원 시험 준비와 같은 취업 사관학교가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업무에서 유능한 정보 요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시험 합격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라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옵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영국의 민간 정보기업 그레이 다이내믹스의 최고 작전 책임자 COO로 현재에도 아프리카, 중동, 유럽 지역의 다양한 정보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영국 국가정보교육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브루넬 대학교의 Intelligence and Security Studies, 한국말로는 정보와 국가안보학 과정에 입학하여 프라이즈란드 캄피나 최우수 분석가상 등을 수상하고 비국가 행위자 수리적 분류 모델을 석사 논문으로 작성하여 세컨드 아너로 우등 석사 졸업을 하였으며 이후 영국의 통합정보기구인 JIC, Joint Intelligence Committee에서 리비아 내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영국과 유럽 대륙을 오가며 맥킨지, RTOS, SF그룹, 비포스큐어, G4S 그리고 현재의 그레이 다이내믹스 등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UN, 영국 정부, 유럽연합,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등 공적 영역의 계약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저를 포함한 인텔 오퍼레이터스의 운영진은 현재에도 정보작전을 기획, 수행하며 서구권에서 주도하는 그 새로운 정보작전 이론과 테크닉들을 배우고 더 나아가 그러한 이론과 테크닉을 현장에서,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 개발하는 현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정보, 국방, 전략 관련 전형직자 및 학자들이 포함된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작전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 사회, 기술 등과 같은 전문 영역의 전문가 의견 또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인텔 오퍼레이터스는 최신 이론과 현직자들만이 가진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훈련,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제 필드에서 수행되는 정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훈련을 지난 2022년 2월부터 꾸준히 진행하며 2023년 6월 기준 246회차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총 506명을 훈련시켰으며 정보계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및 조직의 현직자, 이직 예정자, 준비생들께서 실전 기술을 익히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꾸준히 인텔 오퍼레이터스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어째서 이런 분들이 인텔 오퍼레이터스를 찾아주고 계신 걸까요? 저희 인텔 오퍼레이터스의 모든 훈련은 전 세계 정보 계통에서 개념적으로는 동일하게 사용하는 정보 순환 과정, 즉 인텔리전스 사이클이라는 개념에 기반해 구성되고 실시되기 때문에 훈련생 개개인의 실무 영역과 수준에 관계없이 표준화되고 실패 없는 정보작전 관련 훈련이 가능하다는 바로 그 장점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훈련을 찾아주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인텔 오퍼레이터스의 모든 훈련의 중심이 되는 이 정보순환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전 세계 모든 정보작전의 가장 표준적인 프레임워크를 이해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DCPAD는 각각 Direction, Collection, Processing, Analysis, Dissemination, 한국말로는 정보 지식, 첩보 수집, 첩보 처리, 정보 분석, 정보 배포를 의미하며 이 5가지의 단계를 거치며 정보 작전이라는 것이 수행되고 그에 따른 결과물로서 정보라는 것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는 바로 평가와 피드백이라는 동력을 통해 순환, 사이클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 수집 처리 분석 배포가 단 한 번 수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순환되는 원형의 형태, 즉 사이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 수집, 처리, 분석, 배포라는 그 각각의 단계에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수행되어야 되는 과업, 즉 태스크들이 존재하며 이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와 피드백, 한국말로는 환류라는 것이 작용하며 유의미한 정보라는 것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생산 프레임워크입니다.
물론 DCPAD와 같은 이런 용어들은 시대마다 국가마다 조직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나토에서는 DCPAD가 아닌 그 A가 빠진 DCPD라는 정보 순환 과정을 교리화하였습니다. 즉 Direction, Collection, Processing, Dissemination, 한국말로는 정보 지시, 첩보 수집, 첩보 처리, 정보 배포라는 5단계가 아닌 4단계의 정보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나토 표준 합의 스타네그 2191번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토에서는 A에 해당하는 정보 분석, 애널리시스를 수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토에서는 개념적으로 분석, 즉 애널리시스를 처리, 영어로는 프로세싱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을 뿐이기에 실제로는 정보 분석 과정이 첩보 처리라는 단계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될 뿐이지 실제로 정보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국방정보본부 DIA에서는 DCPAP, 즉 마지막 D에 해당하는 Dissemination, 배포 대신 생산,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결국 정보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배포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용어만 다를 뿐이죠. 마찬가지로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 정보 쪽에서는 Direction, 정보 지시 대신 사용하는 그 요구, 영어로 굳이 한번 번역해보자면 Request 혹은 Intelligence Requirement라는 단어도 결국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의 생산과 그 정보 생산에 필요한 문제의 정의라는 개념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선 예시와 마찬가지로 용어만 다를 뿐이죠. 이와 같은 예시들에서 보다시피 DCPAD라는 정보작전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에 기반해 인테로퍼터스의 훈련이 구성되고 진행되기에 저와 같이 외국의 민간 정보기업에 입사를 원하시는 지망생 여러분들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현직자 여러분들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훈련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DCPAD 각각의 단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 인테로퍼터스에서 준비한 훈련 모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정보 순환 과정의 시작은 바로 Direction, 정보 지시라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보 지시 단계는 정보 생산 목표를 해체하여 실무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즉 임무화를 하는 단계로 정보 작전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많은 단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보 지시 모듈에서는 정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산하기 어려운 정보를 구조적으로 해체하고 정보 작전 전반을 기획하는 이론과 기술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 해체라는 것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첩보 수집, 첩보 처리, 정보 분석이라는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 지시 단계의 태스크이기에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여 이와 관련된 개념과 기법을 훈련생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체화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만큼 이론과 개념 설명에 대한 부분이 훈련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현실의 예시들과 사례들을 통해 이를 설명하기에 생각보다 재미있게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문제 정의 테크닉과 더불어서 실제 필드에서 실제 현장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기에 정보작전을 실제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 실질적인 역량을 배양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C는 바로 컬렉션, 첩보 수집 단계입니다. 앞선 정보 지시 단계에서 설정된 첩보 수집 목표들을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첩보 수집 영역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휴민트, 오신트, 이민트, 시긴트, 메신트와 같은 그런 전문 첩보 수집 영역들을 통해 정보 생산에 사용될 첩보를 수집하는 그 이론과 개념들에 대해서 이 첩보 수집 모듈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훈련생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그 임무에 최적화된 첩보 수집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그것을 선정하는 방법과 5대 전문 수집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 휴민트, 인간정보,
오신트, 공개 출처 정보, 이민트, 영상 정보, 시긴트, 신호 정보, 메신트, 기호 계측 정보, 그리고 그 외 국소 수집 영역에 해당하는 텍힌트, 웹힌트, 케맥스 등과 같은 영역의 기본 개념과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휴민트, 오신트, 이민트 이 세 전문 수집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개념 설명과 함께 실질적으로 각각의 전문 수집 영역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첩보 수집 모듈 3회차로 구성되어 있는 휴민트 인간정보 회차에서는 단순 휴민트 이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산 개발 방법론, 감시 및 대감시 이론, 구조적 신문과 관련된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공개 출처 정보 오신트 회차에서는 오픈소스, 즉 공개 출처 환경에 대한 현대적이고 최신화된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특히 사이버 공작 영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발생한 오신트 영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살짝 다룰 예정이며, 이에 더해 실제 공개 출처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첩보 수집 테크닉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정보 이민트 회차 또한 시각적 첩보의 수집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정보의 생산이라는 개념에 걸맞게 첩보의 확인과 맥락 및 상황의 추출, 즉 첩보 추출, 익스트랙션에 있어서 사전 지식으로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광범위한 식별 포인트들에 대한 실전적인 설명 또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처럼 첩보 수집 모듈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는 기초적인 개념과 입문 수준의 테크닉을 다루는 모듈이며, 또 이 첩보 수집이라는 요소는 비단 정보 작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혹은 정보 개통 외의 영역에서도 사용되기에 그 다른 어떤 훈련보다 범용성이 높고 효용체감이 확실한 그런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DCPAD의 바로 P, 프로세싱, 처리 단계로 첩보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첩보를 정보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 전환하는 것을 바로 이 처리 과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첩보의 처리는 크게 기계적 처리라고 말하는 Mechanical Processing과 인간적 처리 혹은 정성적 처리라고 말하는 Qualitative Processing으로 나눠지게 되며, 이 첩보 처리 모듈에서는 기계적 처리와 인간적 처리 두 처리 방법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정성적인 처리에서 실시하는 출처 신뢰도 평가, 첩보 신뢰도 평가, 첩보 연관성 평가와 같은 태스크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무제한 경쟁식 출처 신뢰도 평가 기법, 팩트시트 작성 기법, 역추적법, 가능성 소거법과 같은 여러가지 테크닉들은 물론 실제 서구 정보기관 혹은 군사정보 기능에서 사용하는 신뢰도 평가 기준의 소개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친 처리된 첩보, 즉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정보 분석, 애널리시스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려서 첩보 처리 단계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구성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첩보 처리 단계와 이어지는 정보 분석 단계입니다. 정보 분석은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바와는 달리 언제나 불확실성 혹은 불완전성을 가진 가능성의 영역을 다루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보 분석을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즉 흔히들 말하는 수학적인 시뮬레이션의 결과값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나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계량화할 수 없는 다양한 영향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가능성들을 도출해내고 그 가능성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설명을 채택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분석을 배우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0%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 100%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정보 분석이란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모델에 따른 어떠한 결과의 도출이 아니라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분석적 상상력의 동원, 그리고 분석가 개개인에게 작용하는 인지 편향, cognitive bias와의 싸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보 분석 모듈에서는 정보 분석에 있어 사용되는 정보 분석물의 형태와 종류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정보 실패, intelligence failure 사례들을 조명하며 정보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지 편향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인지 편향 해결 방법은 물론 첩보 논리와 자기 객관화, 논리 검증 및 정보 판단이라는 비구조적 정보 분석 절차를 하나하나 체화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비구조적 정보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형화된 절차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여러분들께 제공하기에 정보 분석의 입문 난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이어지는 회차에서는 분석가 개개인의 인지 편향을 강제로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적 분석 기법, 영어로는 SAT, Structured Analytic Techniques, 예를 들어 대체 미래 분석, AFA 분석, 고영향 저가능성 분석, 힐프 분석, 경쟁 가설 분석, ACH 분석, 징후와 경보체계 구축, INW 시스템 구축 등등을 소개하여 추후 정보 분석 업무에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법을 쉽게 익히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배포, 디세미네이션 단계에서는 정보 분석을 거쳐 생산된 정보가 효율적이고 행동 가능하도록, 어떻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행동 가능하도록 바로 정보 수요자에게 효율적이고 정책 결정자가 행동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발성 리포트 및 메모, 정기 리포트, 긴급 리포트, 5, 15, 60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배포 종류를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동시에 정보 소비자의 개인적 혹은 조직적 특성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기법들 또한 훈련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세계 정보기관의 표준 배포 방식인 서면 배포 과정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정보 배포의 원칙인 불확실성 지표의 이용, Uncertainty Yardstick의 이용, 그리고 그것의 선정 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와 BLUF라는 원칙, BLUF라는 원칙에 대한 매우 밀도 높은 이론적, 개념적, 기술적 설명을 통해서 생산된 정보의 Consumability, 즉 소비성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적 문서 작성 시 지켜져야 되는 3가지의 기본 원칙도 설명드리는 동시에 정보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의 조언을 받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고 문서의 디자인적 구성 요소의 배치와 그 역할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된 훈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 개통뿐만 아니라 정보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모든 직종에 굉장히 유용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DCPAD 정보순환 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그에 기반한 훈련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정보순환 과정을 따라 만들어진 개별 모듈 훈련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 없이 유튜브에서 훈련 영상을 무제한으로 시청 가능하시며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고난이도의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개별 모듈에 대한 이해도를 자가 평가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모듈 훈련에서 배우신 이론과 기법을 실제로 사용하여 정보 작전을 수행하고 개인 포트폴리오 및 이력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의 생산을 1대1로 도와드리는 센티넬 코칭 프로젝트 또한 상시 접수 중에 있으니 훈련생 여러분들께서는 기초 훈련 모듈과 더불어 해당 코칭 프로그램 또한 함께 이용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실전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전 경험, 즉 진짜 실전 경험을 원하시는 훈련생 여러분들께서는 인텔 오퍼레이터스에서 독점 비공개 진행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제 정보 작전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산하신 정보는 아프가니스탄 산골짜기의 민주주의 저항군과 우크라이나 참호 속의 한 수색부대에서 소비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보작전은 비단 국정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되는 미지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인텔 오퍼레이터스의 훈련에 정보 및 국방, 안보 관련 현직자 혹은 준비생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공공기관, 다양한 산업군의 사기업, 학술 연구계통 혹은 언론 및 저널리즘은 물론이고 단순 취미와 교양 교육의 일종으로 훈련을 수강하시는 비정보 계통 훈련생 여러분들 또한 매우 많습니다. 오늘날 정보라는 것이 사용되지 않는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앞으로 더더욱 벌어질 것이기에 누구보다 앞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움직이고 계신 분들입니다. 국가의 가장 어두운 음지에서 그 누구보다 밝은 양지를 지향하실 안보 최전선의 전사일 수도 있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보통의 사람일 수도 있는 여러분, 시험이 아닌 실전을 준비하세요.